우리 지지난 트랜스퍼 러닝 할 때 실습 부분 좀 이어서 하고 그다음에 그 사실 이 앞부분에 우리 CNN으로 가장 기본적인 엠리스트 이그젬플을 좀 레이어를 변경시켜 보면서 하는 거를 했었는데 여기에 이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 레이어 넣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그 다음에 트랜스퍼 러닝 좀 설명하고 그 다음에 실습 몇 가지 좀 해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했던 이 리스트 example에서 인풋 받아서 컨버전, 넥스트 컨버전, 넥스트 플린 뭐 이런 식으로 구조가 돼 있으면은 여기 마지막에 글로벌 에버리지 플린 레이어를 우리가 만약에 변경한다고 하면 이걸 넣을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서는 이제 채널이 한 개가 들어왔다가 사실 이게 엄밀하게 1 곱하기 28 곱하기 28이라고 했으면 좀 더 명확한 표현일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여기 채널이 여기 앞부분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채널을 앞부분에 놓는다고 하면 이게 채널이 한 개 있는 그레이스케일 이미지니까 1 곱하기 28 곱하기 28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256개의 컨볼루션 채널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 앞에서 256일 거고 거기에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을 하면 256개 이런 히든 유론이 있겠죠. 거기서 128개로 가는 거니까 여기서는 256에서 128로 가는 FC 레이어, 그다음에 FC 레이어 이 128에서 10개의 이 MFT 클래스로 가는 식으로 만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로스는 뭐 이런 식으로 뉴럴 그 NN 모듈에 있는 파이토치 NN 모듈에 있는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사용하면 되고 그다음에 어, 그 옵티마이저는 이렇게 설정한 다음에 이제 GPU를 이제 보통 많이 사용하니까 GPU 사용은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포문에서 이렇게 데이터를 포문에서 이런 식으로 트레인 로더에 넣고 여기 enumerate라는 거는 여기 인덱스를 0부터 하나하나씩 올린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앞에선 이걸 안 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어 이게 처음에는 그 우리 CPU랑 연결된 램 메모리에 있어요. 그걸 이제 이 GPU 메모리를 올려주는 투하고 디바이스 이렇게 하는 걸 통해서 GPU 메모리를 올려준 다음에 아까 모델도 이런 식으로 모델도 처음에 이 디바이스라는 게 만약에 GPU가 허용 가능 이제 사용 가능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 모델도 정의할 때 클래스에서 객체로 이렇게 어, 정의를 하면서 to 디바이스 하면서 이게 여기서는 램에 있다가 여기서 GPU 메모리로 옮겨가는 식으로 이제 세팅을 해주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데이터도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모델이 GPU에 있으면 데이터도 GPU에 있어야 된다라고 했었죠. 여기 보면은 이런 식으로 데이터도 GPU로 옮겨주고 얘도 GPU에 있고 모델도 GPU에 있으니까 연산을 해서 이렇게 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라벨도 이제 같이 가져와서 거기에 대해서 아까 이 크라이테리언이라 정의한 게 크라이테리언이었어. 그 로스의 정의가 두 개 비교해보고 거기에 정답 클래스가 있으면 정답 클래스에 마이너스 로그하고서 값을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라벨은 이제 정답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 표시를 해준 거고 뭐 엠리스 데이터 같은 경우는 0, 1, 2, 3, 4 이렇게 있겠죠. 그럼 만약에 0번째 클래스는 0번째 클래스에 해당하는 스코어 값 또는 로직 값이 어 이제 퍼센트 로스로 계산이 되는 식으로 로스를 계산한 다음에 백프로파게이션 하고 거기서 이제 지금까지 했던 로스를 다 더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최종 우리가 플랫할 때 이렇게 쓰는 그런 저장하는 것도 우리가 해주게 되고요. 그다음에 accuracy를 구할 때는 이제 이런 식으로 맞은 거랑 틀린 거랑 비교해보고 그거의 전체 개수를 이제 계산을 해가지고 마지막에 여기 뒤에 있는 코드에서 이거를 전체 샘플 수로 나눠주게 되면 이제 퍼센테이지로 몇 퍼센트가
맞은 거고 틀린 거를 이제 계산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정리하면 우리 앞선 시간에서 우리가 그 실습할 때 여기 제일 간단한 CNN 구조를 했었는데 여기에 맥스플링 넣어주고 마지막에 플래튼하고 이렇게 했었던 거를 조금 변형해서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전체 데이터를 일부만 가져와서 이게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이 결국은 여기 앞에 코드가 조금 잘렸는데 이 전체 트레인 데이터셋도 이런 식으로 불러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train first 하면 얘는 이제 테스트 데이터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이 앞에서는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가져오는 게 아니고 트레인 데이터에 대해서 가져오는 요 데이터를 일부만 가져오게 이렇게 전체 지금 0.1%만 0.10%는 얘기 아니고 0.1%만 가져오게 전체 트레인 데이터 수의 0.001을 곱해서 인덱스를 샘플링 해주는 이런 방법을 사용을 했어요. 그다음에 여기서는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똑같이 이제 여기서는 5%를 테스트 데이터로 사용했습니다. 요 API, 요 함수 한번 볼까요? 토치 비전의 데이터셋 앵리스트. 여기서 이제 요 클래스를 불러옴으로써 그 데이터셋을 다운로드도 받고 여기 다운로드도 받고 그다음에 트랜스폼도 해주고 그다음에 어, 네, 여기에 트레인 이미지를 가져올 건지 아니면은 테스트 이미지를 가져올 건지 설정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트레인 펄스라고 하면 테스트 데이터를 가져와서 해주겠는데요. 그다음에 어, 지난번 했듯이 구조는 이런 식으로 컨볼루션하고 렐로하고 컨볼루션하고 렐로하고 그다음에 맥스플링하고 여기서 드랍아웃 넣어준 다음에 여기에 드랍아웃 샷이 있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 드랍아웃 정의할 때 여기 0.25라는 건 25%를 드랍아웃 한다는 거고 얘는 50%를 드랍아웃 한다는 거고 드랍아웃 해주고 플래튼 한 다음에 FC1을 거쳐서 나온 거에다가 렐로 해주고 드랍아웃 한 번 여기다 더해주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FC 레이어에서 로그 소프트맥스로 최종 이제 아웃풋을 뽑아내는 식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들면은 전체 이 레이어가 9016에서 28로 넘어가는 개수가 꽤 크기 때문에 이것만 해도 1밀리언 개의 파라미터를 쓰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대충 1.2밀리언 개의 파라미터를 쓰고 있고요. 또 요거를 이제 오늘 이제 실습에서 해볼 텐데, 제가 그 드랍아웃을 넣고 빼고 한 걸 한번 해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드랍아웃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노이즈가 좀 생기죠. 드랍아웃 안 하게 되면 이제 부드럽게 좀 이어지고, 아니면 드랍아웃 자체가 이제 그 뉴런을 랜덤하게 스위치 오프 해주기 때문에 그래도 드랍아웃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테스트 애큐러시에 대해 트레인 애큐러시는 당연히 두 개가 같이 이제 계속 올라갈 텐데 중요한 거는 테스트 애큐러시에 대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드랍아웃 하게 되면 이제 좋아진다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뭐 GAP 레이어를 넣고 한번 모델을 만들어 볼게요. 앞에랑 완전 똑같은데 여기에 지금 이 플래튼 하기 전에 여기다가 GAP 레이어 하나만 더 추가를 해줘서 보시면 이 GAP 레이어를 이 플래튼 하기 전에 그냥 넣어주는 게 유일한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한 개 채널에서 32개 채널, 64개 채널 이런 식으로 넘어왔죠. 아까 같이 간단한 구조로 CNN 모델을 만들었을 때 여기에서 앞에서 64바이 이게 28이니까 28바이 28에 32 채널에 지금 패딩을 한 거 같은데 이제 1이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럴 땐 찾아보면 되겠죠. 콤보 트리에 여기 보면 채널 인, 아웃, 커널 사이즈, 스트라이드, 패딩이에요. 그리고 지금 얘가 인 채널, 아웃 채널, 금방 까먹어. 커널 사이즈, 그 다음에 스트라이드. 아, 그럼 지금 패딩을 안 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패딩이 없으니까 지금 여기서 인 채널, 뭐 아웃 채널, 스트라이드, 커널, 스트라이드. 그러니까 패딩이 없으니까 3 by 3 커널을 넣게 되면 32, 28 by 28이 이제 요 컨볼루션 레이어를 거치면 여기서 28 채널 앞에 쓰면 32 곱하기 28 by 28이 아니고 26 by 26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64개 채널 곱하기 또 마찬가지로 커널 3에다가 패딩을 0으로 했으니까 그 패딩 0이 보통 이제 디폴트인데 이렇게 해주면 얘는 사이즈가 또 줄어들어서 24 by 24. 요거를 계산해서 64 곱하기 24 곱하기 24를 하면은 64 곱하기 24 곱하기 24 3600 36,824. 그래서 앞에서 보면은 이거 안 맞네. 풀링을 했구나 지금. 여기서 풀링을 하니까 여기 들어가기 전에는 64 곱하기 12 곱하기 12가 되죠. 그러면 다시 계산해보면 64 곱하기 12 곱하기 12 하면은 9216. 그래서 이게 9,000, 9216개가 나오는데 또 요거를 이제 F실에 9216에서 128로 넘기는 거를 앞에서 이런 식으로 9216에서 128로 했다면 이번에 GAP 레이어 넣으면 제가 이름을 이게 플래튼이 아니고 얘가 GAP 레이어예요. 그래서 GAP 레이어를 거쳐서 이건 64는 의미가 없고 거치면 얘가 64가 되고 64에서 128, 128에서 10 이런 식으로 구조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64가 되냐면 앞에서 넘어온 채널이 64인데 이 12 by 12가 1 by 1로 바뀌면서 이게 이 GAP를 거치면 64 곱하기 1 by 1이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이걸 플래튼 레이어를 거치면 64 by 1이 돼서 64가 되겠죠. 64가 돼서 이게 이제 128로 가는 그런 식으로 연계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실제로 이걸 학습을 시켜보면은 앞에서는 좀 어느 정도 파라미터의 수가 많아가지고 잘 되는데 여기 파라미터 수가 뒤에서 보시면은 28K 그러니까 28K밖에 없어요. 28,000개밖에 없죠. 28,000개의 이 구조면은 좀 적합하지 않아서 학습을 많이 시켜야지 좀 어느 정도 액큐러시가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이제 전체 모델이 작으니까 이 작은 모델에 대해서 좀 모델의 크기를 키워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는 걸 지금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사이파텐 모델을 어, 똑같은 GAP를 넣고 훈련을 시켜보면 이 모델을 훈련시켜보면 앞에서는 MNIST였는데 얘는 MNIST라서 좀 작은 데이터인데 사이파텐은 좀 더 복잡한 데이터라서 데이터 양이 좀 더 많고 그래서 학습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려요.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 지금 GAP 레이어가
없을 때 밸리에이션 로스랑 있을 때 밸리에이션 로스를 비교해 보면 이런 식으로 밸리에이션 로스가 더 작고 GAP가 있을 때 액큐러시도 이 빨간색에 비해서 더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죠. 얘도 로스가 내려가고 액큐러시가 올라가는 게 좋은 거잖아요. 이렇게 치면 될 것 같아요. 요걸 한번 지금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공유했던 그 코드 링크를 다시 하셔서 음, 콜앱에서 드랍아웃 한 상태에서 훈련시키는 거 한번 해보시고요. 지금 세션 시작해요. 만약에 지금 돌리는 건 좀 GPU 연산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런타임에서 가능하면 유형 변경해서 이 GPU 있는 걸 사용해 주세요. TPU를 돌리려면 좀 코드가 조금 달라져야 돼서 일단 지금은 GPU로 사용을 할게요. 일단 첫 번째 이걸 돌려주고 이 지금 엠니스트 이그젬플의 드랍아웃이라고 나온 이 코드를 보시면 전체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그 코드적으로 이제 다운로드 받아서 데이터를 불러오고요. 그다음에 어, 드랍아웃을 한 거랑 안 한 거랑 한번 비교해 보는 거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하면은 쭉쭉쭉 올라가죠. 그다음에 이미지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될 거고 데이터 학습시켰던 이 모델의 크기는 1 밀리언 개, 100, 만 개죠. 네, 100만 개의 파라미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GAP 레이어를 한번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이 모델에 있는 부분, 이 define 찐 아키텍처 이 부분을 복사하셔서 어디냐면은 지금 이 드랍아웃에서 밑에 내리시면 여기는 지금 데이터 다운받는 부분이 있고 이 모델 정의하는 부분을 전체를 복사하셔가지고 밑에서 해볼게요. 여기 GAP 레이어 여기에 코드 추가하신 다음에 이렇게 복사해서 붙여볼게요. 자, 그럼 이제 모델 이름을 좀 바꿔볼게요. Net with Dropout이 아니고 Net with GAP라고 해볼게요. 이제 여기 밑에 그 생성자보다는 이 NN 모듈에 있는 이니셜라이제이션 펑션을 한번 실행시켜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이제 이름을 맞춰서 바꿔줘야 되고요. 다음에 여기서 네, 이런 식으로 글로벌 에버리지 플링 레이어를 하나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자동 완성을 뜨나요? 네. 이렇게 하고 왜냐면 여기 앞에 있는 걸 읽고 여기서 아마 코드를 자동으로 채워주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플래튼 레이어 넣기 전에 이런 식으로 여기 탭 누르면 자동 완성되죠. GAP 레이어를 추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뭐 이름을 바꿨으니까 뒤에 이제 모델을 불러올 때 너무 빠른가요? 그리고 이렇게 추가하는 게 플래튼 하기 전에 이제 여기 보면 컨볼루션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맥스 풀링 하고 여기다가 이제 플래튼 하기 전에 이런 식으로 GAP 레이어를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플래튼 하기 전에. 아까 제가 그 설명할 때 컨버전 끝나고 플래튼 하기 전에 GAP 넣어주면 되고요. 그다음에 플랫 커넥티드 레이어 하나, 둘,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식으로 리턴하면 그 다음에 이제 이름을 바꿨으니까 여기서 모델을 우리가 정의할 때도 GAP로 바꿔볼게요. That with dropout이 아니고 That with GAP로 바꿔보고 얘도 그러면 똑같이 이름을 좀 바꿔주면 좋겠죠. 그래서 여기 따라오는 이름이 여기 몇 개 가지가 있어가지고 이거를 바꿔주죠. 이거를 GAP로 바꾸고 얘도 얘도 바꿔야겠죠. 자, 그러면 나머지 그냥 이름을 놔두고 여기 dropout을 이게 아니고 GAP를 해주면 나중에 플라크립 때 이름 바꿔주고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제 GPU를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GPU를 사용하도록 하려면 어떻게 된다겠죠? 일단 디바이스라는 걸 정의하면 되는데 이 앞에다가 이런 식으로 div만 치셔도 아마 자동 완성이 될 거예요. 코드에서. 저처럼 되시나요? 예, 지금 방금 제가 했던 부분은 여기 GAP라고 정의한 이 모델에 이 이름을 바꿨고 이걸 사실 안 바꾸셔도 되긴 하는데 그냥 우리가 코딩의 그 어떤 가독성을 위해서 일단 여기랑 이렇게 지금 색깔로 표시된 부분 그리고 세 개를 그냥 바꿨어요. 이건 안 바꾸셔도 되긴 해요. 그 다음에 다시 얘기하면은 GPU를 사용하기 위해서 디바이스라는 변수를 정의를 해서 이제 디바이스의 그 GPU 그 쿠다 번호를 불러와서 여기다 이렇게 모델을 넘겨주면 되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모델은 지금 GPU에 있는데 위에 트레이닝하는 요 코드가 지금 트레이닝 이벨리에이트라는 요 코드가 있는데 요 코드가 앞에서 올려서 보시면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트레인 로더에서 포몬에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불러와서 이렇게 인풋에 모델을 넣잖아요. 근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 데이터가 메모리가 그 우리 CPU 메모리에 있기 때문에 그 CPU와 연동된 램 메모리에 있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 to 디바이스라는 걸 통해서 데이터를 GPU로 넘겨주면 훨씬 더 빠르게 한 두세 배 정도 빠르게 연상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트레이닝 데이터 로더하는 부분, 트레이닝 데이터 불러오는 부분이랑 그 다음에 그 테스트 데이터 불러오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해주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다 자동 완성이 다 안 되시는 분도 있나요? 안 되시죠? 이렇게 하시고 이거를 돌려보시면 네, 에포크 수가 조금 제가 디폴트 그 초기 값을 70 에포크인데 이거 너무 학습이 잘 안 돼서 이걸 한 400, 500 에포크까지 해볼게요. 이 트레인 앤 이벨리에이트라는 함수를 에포크를 70이 아니고 500 정도 이렇게 칸을 넘기고 싶으시면은 여기다 이렇게 뭐라고 할까 여기에 이거 너무 길어 이거는 안 될 수도 있겠네 문자열이 이렇게 역 슬래시 또는 이걸 우리말로 이제 원화 달러 그 달러가 아니고 원화 표시 이걸로 그 칸을 넘기는 거를 이제 해줄 수가 있어요. 지금 에러가 났는데 제가 이 개수를 안 맞춰줬죠. 아까 제가 여기서 9216개가 아니고 마지막에 64 채널로 넘어왔으니까 얘를 64로 맞춰줘야 된다 했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FC1 레이어에 있는 그러니까 PPT에서 보면은 얘가 이제 GAP를 64로 값이 나오는 걸 이제 고려해서 학습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 데이터가 적어서 그 데이터도 적고 모델도 엄청 작아가지고 한 에포크가 엄청 빨리 돌기 때문에 순식간에 500 에포크를 돌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수정하셔서 돌려보면은 지금 200 정도 왔네요. 그리고 전체 이제 파라미터 수를 확인해 보시면은 28K 정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원래 우리 1.2 밀리언계 어, 1.2 밀리언 개 정도의 많은 데이터 그 파라미터가 있었는데 요거랑 똑같이 한번 맞춰볼게요. 이거는 그냥 사실 우리가 바꿔가면서 조금 트라이 에러로 해볼 수 있는데 이거 정해진 공식은 없으니까 여기에는 그 숫자를 좀 늘려볼게요. 얘를 컨볼루션을 일단 이거 양도 늘리고 128, 128에서 256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이제 맥스플링 하고 나서 또 레이어를 더 넣어주기 위해서 이 드랍아웃은 여기서 안 쓰니까 뒤로 넘 컨버전 1, 2, 3, 4까지 한번 이거는 그냥 사실 이제 여러분이 해보시다 보면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해보시면 되고 여기서 마지막에 512개로 받아야겠죠. 만약에 이렇게 해서 한다면 그래서 제가 요즘 숫자를 2개 레이어를 더 넣고 이런 식으로 바꿨어요. 그러면 이제 렐루 컨버전 렐루 컨버전 렐루 맥스플링하고 한 번 더 이제 드랍아웃이 아니고 얘가 좀 위치가 없네요. 이게 제가 원하는 건 컨버전 위에 거 아직 읽지를 못했네요. 컨버전 3 마찬가지로 렐로 해주고 컨버전 4 이렇게 사실 이 드랍아웃은 글로벌 에버리지 쿨링 하고 나서 해도 똑같은데 일단 플래튼하는 거 뒤로 넘길게요. 이거 어디서 하나 사실 기능적으로 똑같거든요. 그 다음에 맥스 쿨링 한 번 더 넣어주고 맥스 쿨링 여기 넣는 건 의미가 없죠. 어차피 글로벌 에버리지 쿨링 하니까 이렇게 모델을 만들고 파라미터 수를 세보죠. 지금 저랑 똑같이 만드실 필요 없고 그냥 이 숫자는 여러분이 뭐 128, 256을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한번 늘려보세요. 이렇게 전체 레이어. 근데 여기서 어쨌든 보통 일반적인 거는 컨버전 뭐 2번 하고 맥스플링하고 컨버전 2번 하고 맥스플링하고 이런 식으로 된다. 만약에 스테이지를 이게 첫 번째 스테이지고 두 번째 스테이지하고 세 번째 스테이지까지 만들고 싶으시면 이거 한번 더 놓고 여기 컨버전을 4 다음에 5, 6까지 할 수 있겠죠. 이건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그럼 지금 스테이지 2개를 더 넣었다고 생각하고 이 멜로가 빠졌네. 멜로 넣고 그러면 이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그냥 저는 컨버전 2번 하고 마지막에 엑스플링 하는 식으로 스테이지 1, 2 이거 그냥 주석으로 갈까요? 스테이지 1, 아니 스테이지 2, 스테이지 3 이런 식으로 컨버전 엑스플링을 반복하는 그다음 마지막에 이제 여기서 FC 레이어 시작이죠. 이렇게 바꿔볼게요. 이렇게 바꾼 거를 이제 학습시키지 말고 일단 모델의 파라미터 수만 카운팅하기 위해서 뒤에는 일단 잠깐 지우고 이거를 윈도우하고 V 버튼 누르시면 이제 복사하기를 이제 로그를 남길 수가 있거든요. 그냥 이거 그냥 꿀팁인데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복사한 거를 나중에 붙여넣기를 앞뒤로 이제 보면서 붙일 수가 있어요. 이거 일단 지우고 잘라내기로 지운 다음에 요거를 나중에 여기에 필요한 게 하나 있죠. 이
이 부분이 필요하니까 이 부분을 복사해 놓고 지운 거에다가 붙여 넣으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윈도우 버튼 누르고 V 누르시면은 누구가 왜 안 남죠? 아 지금 제가 지금 이거 시크릿 모드에서 하고 있어서 아마 복사 붙여넣기가 로고가 안 뜨나 보네. 이렇게 모델을 만들어 보고 이 모델의 이름을 바꿔서 파라미터 수를 좀 해보면 제가 너무 많이 넣었는데 지금 8, 8밀리언 개 지금 너무 많이 넣어서 몇 개 좀 빼볼까요? 네, 1.1 밀리언 1.2 밀리언 개였는데 제가 너무 많이 해서 사실 여기 크게 여기 너무 이래도 아직 반밖에 안 찍었는데 더 줄여야 되는데 그러면 아예 그냥 256으로 줄 그러면 개수가 아직도 모자라네. 더 줄여야 되는데 그러면 컨버루션 레이어 하나 더 넣어서 줄었더라고요. 대충 1.6 밀리언이니까 좀만 더 맞추면 될 것 같은데 한 번만 더 맞춰도 64면 이게 너무 많이 줄 텐데 64라면 너무 많이 줄 텐데 뭐야 왜 안 줄지? 아 마지막에 레이어가 크게 영향이 없구나. 개수가 작아. 음, 이런 식으로 어, 음, 딱 맞네. 1.2 밀리언 개로 바꿨고 요거를 이제 학습을 시켜보죠. 그러면 아까 학습시킨 거 보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걸 볼 수 있고 여기서 트레이닝 코드를 가지고 와서 아까 제가 잘라내기 했으니까 남아있고 제가 이게 붙여넣기가 없어서 그러니까 트레이닝 했던 그 코드를 다시 불러와서 시켜볼게. 아마 4, 모델이 커져가지고 이게 500F 다 돌리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서 한 150F 해볼까? 일단 100F만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바꾼 모델을 한번 돌려볼게요. 음, 코드는 다 똑같고 컴보6 제가 지금 여기 오류가 있습니다. 컴보6가 없구나. 이거 근데 아까 어떻게 계산이 됐지? 파라미터 수가 제가 500을 안 바꿨구나. 좀 오래 걸릴 텐데. 근데 생각보다 빠르게 되네. 좀만 기다리기 싫어. 100까지 해볼게요. 저희 하기 전에 모델 크기 확인해보고 1.2 밀리언 개 그러면 이제 모델을 1.2 밀리언 개로 똑같이 맞추고 한번 해보면 이제 쭉쭉쭉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죠. 아까보다 모델 사이즈가 커져가지고 좀 더 되는 걸 볼 수 있어. 그래서 지금 에큐스가 70%까지 나오죠. 아까랑 비교해보면 여기서 에큐스가 지금 45% 정도까지밖에 안 나오거든요. 40% 정도까지밖에 안 나왔죠. 그리고 앞에서 얘가 70% 정도까지 나왔으니까 비슷하게 70% 정도까지 학습되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음,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델을 좀 바꿔볼 수 있어야 되고, JP 레이어 없이 하는 거랑 EC 하는 거랑 코드 따로 한번 돌려봐. 이게 좀 시간이 아마 오래 걸릴 텐데, 여기서는 이제 사이퍼10 모델, 사이퍼10 데이터를 불러와서 똑같이 학습을 시키는 코드고, 이거는 시간이 걸리니까 하고 이제 트랜스퍼 러닝을 일단 볼게요. 트랜스퍼 러닝은 사실 정말 별거 없고요. 트랜스퍼 러닝이라는 거는 이미 학습시킨 데이터를 다시 재활용하는 거죠. 어, 보통은 이미지넷이라고 하는 되게 유명한 데이터셋이 있어서 이 데이터셋이 어, 제가 1000개의 클래스를 구별하는 좀 큰 데이터셋인데 지금 따지면 그렇게 큰 건 아니지만 당시에 뭐 한 5, 6년 전, 10년 전만 해도 엄청 큰 데이터셋이었고 요거를 이제 학습을 시켜놓고 그거를 모든 사람들이 약간 시작점으로 생각하고 여기서 내가 어떤 걸 뭘 하면은 뭐가 좋아졌다라는 걸 이제 주장하기 위한 어떤 베이스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미지넷 데이터로 학습을 시킨 모델을 보통 이제 프리트레인 모델의 웨이트를 저장한다라고 하고 그걸 불러와서 학습을 하게 되고요. 근데 물론 이미지넷 데이터가 막 항상 엄청 좋은 것도 아니고 이제 그 데이터가 엄청 많은 것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뭔가를 비교할 때 대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기준으로 이제 이미지넷 데이터를 많이 어, 쓰고 그거를 이제 프리트레인 모델로 시작점으로 잡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미지넷 데이터는 우리가 관심 없는 어떤 객체들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뒤에 이제 뒷부분에 있는 이 클래시피케이션 레이어의 뭐 제가 예를 들어서 고양이도 뭐 20몇 가지, 강아지도 막 30가지의 강아지를 구별하려고 하는 그런 어,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 뒷부분은 이제 다 지워버리고 여기서 시작부터 여기 끝부분까지의 직전까지 있는 부분에 레이어를 그대로 가져와서 학습을 시키고 이걸 보통 이제 픽처 익스트랙터라고 불러요. 그래서 피처 익스트랙터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양이에서 뭔가 특징을 뽑는 거는 우리가 어떤 다른 걸 할 때 우리가 뭔가 뭐 다른 어떤 뭐 물체 뭐 고양이는 아니겠지만 뭔가 가방을 디텍션 하거나 아니면 무슨 뭐 야채를 뭐 음식을 디텍션 할 때 추출하는 어떤 특징이 그래도 좀 유사한 게 있을 거라는 걸 가정하고 그 프리트레인 모델을 쓰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텍스처라든지 엣지라든지 쉐입 같은 걸 뽑는 특징들을 기본적으로 가져오게 되고 이제 요즘은 이제 더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이런 모델을 많이 학습시켜서 이제 보통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부르는 그런 형태로 엄청 많은 데이터를 학습시켜서 이런 프리트레인 모델을 금방 이 뒤에 있는 레이어를 학습을 많이 안 시켜도 금방 이제 성능을 높일 수 있다라는 걸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전통적으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올드한 방법은 이미지나 데이터를 학습을 시키는 거고 어, 어, 지금 이렇게 이 클래스를 10개를 지금 이거는 지금 여기 사이파10 데이터셋 같은데 그걸 가지고 이제 굉장히 10개 클래스면은 작은 사이즈의 클래스잖아요. 이거를 이제 VDG에서 가져와서 이런 식으로 학습시키는 거를 한번 해보고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VG도 그렇지만 레지넷도 가능한 이런 API를 텐서플로에서 또 제공하고 그다음에 파이토치에서 제공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는 텐서플로우 예전 텐서플로우의 케라스에 있는 VGG 16을 불러와서 이 모델들을 고정을 시켜놓고 그다음에 이걸 가지고 뭐 지금 프레딕트만 한번 해본 거죠. 이렇게 보면은 라벨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어, 이제 이런 VGG든 레지넷이든 이제 데이터를 불러와서 사용을 할 때, 어, 일단 우리가 학습시키고 싶은 데이터랑 원래 이게 뭐 이미지넷이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미지넷 데이터는 좀 다른 데이터일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조금 이제 뭔가
여러 가지 노력들이 필요하게 되고, 어, 보통 이제 그냥 스크래치부터라는 말은 아예 랜더마이즈된 우리가 앞에서 보통 그 웨이트 이니셜라이제이션 할 때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어떤 랜덤한 값들을 채운다고 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하는 거랑 이제 파인 튜닝을 한다 또는 이제 트랜스퍼 러닝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두 개를 좀 비교를 해서 어떤 게 좋은지 좀 차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스크래치부터 할 때가 좋을 때도 있는데 대부분은 이제 프리트레인 모델을 가져와서 파인 튜닝을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는데 어 이거를 이 그림을 보면 설명할게요. 이제 이미지넷 트레이닝 데이터로 이렇게 전체 학습 모델을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드러내고 요거는 이제 지워버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대로 사용하면서 추가적인 거 이거는 새로운 거를 추가한 거죠. 추가해가지고 이렇게 학습을 시킬 때 이거를 고정하는 거를 이제 어,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파인 튜닝이라고 부르지 않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이 부분을 웨이트들이 쭉 있을 때 그거를 같이 웨이트를 업데이트 해 나가는 거 이거는 고정한 거고 고정하지 않은 상태로 이 부분도 같이 학습을 시키는 거를 보통 이제 파인 튜닝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보통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일단 이렇게 먼저 이거 고정하고 이제 하고 이거 학습시키고 왜냐면 이걸 움직이게 되면 너무 일이 커지거든요. 모델이 잘 안 될 수가 있어서 이제 고정하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파인 튜닝을 할 때는 이제 러닝 레이트를 이제 뭐 러닝 레이트를 많이 줄여가지고 조금 조금씩 학습을 시켜가지고 얘가 추출하는 특징이 많이 변하지 않게 접근을 한다. 파인 튜닝 할 때는 러닝 레이트를 좀 많이 줄여준다. 뭐, 이 러닝 레이트 에타로 많이 표시하죠. 에타가 러닝 레이트 에타 뭐 이런 식으로. 아, 제 에타 어떻게 쓰더라? 제 에타 쓰는 방법 까먹었네. ETA가 이렇게 이렇게 네. 그래요. 에타는 러닝 레이트를 표현할 때 많이 쓰는 기호인데 안 주지. 네, 아무튼 이거를 많이 줄여서 네, 사용한다는 거고 일단 실제로 학습시켰던 데이터를 좀 보면은 어, 칼텍 101이란 데이터는 좀 데이터 양이 적은 거를 좀 잘 할 수 있는지를 보는 데이터예요. 그래서 실제 데이터 수가 좀 적고 이제 이 데이터를 가지고서 이제 이거는 데이터의 수거든요. 이 카테고리당 트레이닝 데이터의 수가 진짜 극단적으로 작아요. 뭐 5개만 주고도 학습시키거나 뭐 10개만 주고도 학습시키는 경우에 이게 좀 옛날이긴 하지만 뭐 SVM이라는 전통적인 머신러닝 방법과 비교했을 때 사실 이게 막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트랜스퍼 러닝을 사용하게 되면은 딥러닝은 아예 이렇게 5개 데이터만 가지고서는 학습이 전혀 안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트랜스퍼 러닝을 사용하게 되면 어느 정도 성능이 나온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의 소스 데이터라는 거는 이미지넷 같은 데이터. 이거 프리트레이닝 하고 나서 요거를 그대로 사용해서 타겟 모델에서 사용을 한다.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요 마지막에 있는 이 레이어, 라스트 레이어랑 아웃 레이어랑 연결되는 여기에 풀리 커넥티드는 어쩔 수 없이 랜덤 이니셜라이제이션 해야겠죠. 이거를 뭐 가져올 수는 없죠. 그리고 이거는 두 가지 방법인데 파인 튜닝 하거나 아니면은 픽스 하거나. 그러니까 이거를 학습을 시킬 건지 말 건지, 웨이트를 고정할 건지 아닐 건지를 결정을 이제 하면 된다. 자, 그래서
또 다른 데이터셋 중에 칼텍 UCSD라는 데이터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새를 구별하는 새가 막 무슨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봐도 사실 무슨 새인지 잘 모르는 그런 사진들을 되게 소수의 사진만 주고서 구별할 수 있는지 봤을 때 그냥 스크래치부터 학습시킨 것보다는 알렉스넷을 트랜스퍼 러닝의 그 베이스 모델로 쓰고 나서 학습시키면 훨씬 더 성능이 좋아진다. 뭐 이런 거를 어, 기대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일단은 피처 익스트랙션을 가지고서 학습한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먼저 한다는 거죠. 고정하고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러닝 레이트를 10분의 1 정도로 줄이고 학습을 시키고 그 다음에 가능하면은 이쪽에 있는 걸 좀 먼저 학습시키고 여기는 좀 천천히 학습시키는 게 더 좋아요. 이 로월 레이어라는 거는 이쪽에 밑에 로월 레이어들을 좀 여기를 좀 프리즈를 하고 여기는 좀 프리즈하고 여기를 학습시키는 게 여기도 하더라도 여기를 좀 더 러닝레이트를 좀 작게 하고 학습시키는 게 좋고 그리고 당연히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은 원래는 트레이닝 할 때는 트레이닝 모드로 하는데 이제 파인 튜닝 할 때는 테스트 모드로 이제 학습을 시킨다. 이 말이 혹시 무슨 말인지 아나요?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할 때는 그 평균값과 분산값을 이제 예전에 저장해 놨던 걸 쓰잖아요. 근데 그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로부터 만약에 되게 좋은 평균과 분산을 구했다면 지금 몇 개의 테스트만 추가해가지고 업데이트 하지 말고 그냥 그거는 이제 고정한 상태로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치놈을 테스트 상태에 쓴다는 거는 고정된 평균과 고정된 분산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파인 튜닝 할 때는 배치놈은 보통 이제 트레인 모드보다는 이벨리에이션 모드로 놓고 학습을 시켜야 막 이제 모델이 망가지거나 하는 이제 이런 트랜스퍼 러닝의 장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방법으로 이제 할 수 있겠죠. 이제 이게 클래시피케이션에서 이제 이런 적은 데이터로 좋은 성능을 보일 뿐만 아니라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을 보통 많은 경우에 오브젝트 디텍션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뭐 다양한 이미지 그 프로세싱하는 그런 태스크에 적용을 했을 때 보통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을 베이스라인으로 사용하고 그 모델을 좀 변형해서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오브젝트 디텍션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어, 이런 식으로 이거는 VOC라는 오브젝트 디텍션 챌린지고 이거는 이미지넷에서 안에서 했던 오브젝트 디텍션 챌린지인데 피처 익스트랙션 하고 나서 파인 튜닝 하게 되면은 조금 더 성능이 올라간다. 이것도 둘 다 이제 트랜스퍼 러닝을 하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텐서플로우 아니 이것도 파이터치인데 이 모델을 이런 식으로 불러와서 여기에 requires grace를 false로 놓게 되면은 제가 이게 이제 그 그레디언트를 추적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방법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파라미터에 대해서 전부 그레디언트 requires를 다 false로 만들면 얘네들은 이 파라미터는 학습이 안 돼요. 그런데 여기에 레즈넷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는 파라미터들은 다 이제 고정을 하겠다라는 부분에 이제 그런 코드가 되겠죠. 그다음에 추가로 이제 FC 레이어 추가해주고 이제 FC 레이어는 리니어 레이어죠. 리니어 레이어를 추가를 해주는데 이 마지막에 이 레지넷에 있는 FC라는 이거는 그냥 이 레지넷을 정의할 때 파이토치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건데 이 레지넷 밑에 FC 밑에 in features라는 거는 이건 원래 이제 파이토치의 리니어 레이어 안에 있는 어트리뷰트 프로퍼티 중에 하나예요. 여기 저장된 어떤 값 중에 하나고 얘가 들어오는 값이 뭔지를 이제 아는 게 요 컨버전 끝나고 나서 FC 레이로 넘어가는 요 4096이라는 숫자를 알고 싶은 거죠. 그래야지 우리도 그걸 넣어가지고 뭔가 새로운 마지막에 FC 레이어를 추가할 수 있잖아요. 근데 FC 레이어 원래 레지넷에 있는 FC 레이어에 들어오는 그 피처의 개수를 받아와서 그거의 개수만큼 우리도 하나의 레이어를 추가를 해줘서 이걸 교체해버리면 이 새로 추가한 거는 이미 그레디언트 리콰이어스를 false로 한 거에 벗어나서 여기서 정의했기 때문에 얘는 다
여기에 추가된 한 개 지금 4096이면 4096에서 여기서 10개로 가는 이런 FC 레이어잖아요. 요거에 있는 웨이트들인 4096 곱하기 10개의 웨이트는 모두 이제 트레인업을 하게 해서 마지막 레이어만 학습이 되는 거죠. 이렇게 정의를 하고 모델을 트랜스퍼 러닝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를 이제 한번 해볼게요. 이제 그러니까 그 예제에서 트랜스퍼 러닝 파트를 좀 보고 이제 여기서 하고 싶은 거는 레지넷 18을 불러와서 러너블 파라미터를 고정한 경우랑 마지막에 세 개의 레이어만 제외하고 학습시킨 경우 모든 레이어를 고정하지 않고 이거를 이제 세 번째를 이제 파인 튜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파인 튜닝 한 경우에 대해서 학습시키고 결과를 논의해 보자. 그래서 전체 레이어를 파인 튜닝하면은 학습 성능이 높아질 수는 있지만 데이터가 적을수록 불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델이 어 이제 이렇게 피처 익스트랙터로 사용이 될 때 피처 익스트랙터까지 다 건드리려면 데이터가 충분히 많아야 되는. 근데 이제 데이터가 엄청 적은 경우에 한해서는 얘네들은 웬만하면 고정하고 요 마지막에 있는 것만 좀 학습시킬수록 우리가 학습시켜야 되는 파라미터의 수가 줄어드니까 이제 데이터가 적어도 어느 정도 견딜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당연히 모두 픽스하지 않고 파인튜닝하면 성능이 가장 높은데 이제 데이터를 적게 해보면은 오버피팅이 일어난다는 걸 좀 염두에 두고 해봅시다. 일단 레지는 18을 불러오는 것부터 해보면 일단 이거를 실행을 시켜보면 여기서는 이제 이 파이토치 비전에 또 아까 파이토치 비전에서 사실 여러 가지 우리 데이터도 불러오잖아요. 그래서 사실 토치랑 파이토치 그 토치 비전은 좀 이제 분리된 API인데 이 토치 비전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기능 중에 하나가 데이터도 주지만 모델도 줘요. 그래서 이거를 들어가 보면 좋은데 파이토치 비전에 토치 비전에 아까 뭐라 그랬죠? 모델스라고 하는 걸 이제 보면은 프리트레인 웨이트로 불러올 수 있는 모델들이 지난번에 한번 제가 보여줬던 것 같기도 한데 이 레지넷 요 모델 안에 임포트할 수 있는 게 엄청 많아요. 그래서 여기 쭉 보면은 프리트레인드 이미지 모델들 볼 수 있고 쭉 보면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모델부터 알렉스넷 뭐 나중에 뭐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지만 댄스넷, 이피션트넷, 구글넷, 인셉션, 모바일넷, 레즈넷, 레그넷, 뭐 레즈넥스트, 셔플넷, 스퀴즈넷 이제 뒤에 나중에 할 뭐 스윙 트랜스포머, 비전 트랜스포머, 와이드 레즈넷까지 제공을 하고 있고요. 파이토치에서. 네, 웨이트도 이제 이미지넷으로 학습시키는 웨이트들이 있고 거의 대부분 이미지넷으로 보통 학습을 시켜놓고요. 아, 이미지넷이네요. 퀀타이즈 모델이라고 하는 거는 좀 모델을 우리가 보통 32비트에서 보통 16비트 같은 데이터를 사용하는데 이제 인트 8비트짜리로 모델을 좀 경량화한 모델들도 제공을 하고 그다음에 좀 내려서 세그멘테이션 모델 여기 보면 퀀타이즈 모델 세그멘테이션 모델은 대표적인 모델이 딥넷 V3라는 모델이 있고 풀리 컨보지셔널 네트워크라는 모델이 있고 뭐 이런 뭐 아스트로너스 뭐 피라미드 풀링이라고 하는 이런 모델도 있고요.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모델인데 보시면 다 제공을 하고 있어요. 딥넷 V3, FCN, 이제 ASPP 모델 이렇게 이것도 보면은 이 모델을 보시면 이게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세그멘테이션 나중에 우리가 세그멘테이션이랑 오브젝트 디텍션을 할 텐데 이 오브젝트 디텍션이나 세그멘테이션은 어떤 모든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모델들이 어떤 베이스 모델을 가지고 있고 그 베이스 모델이 아까 얘기했던 제가 여기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을 많이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지금 보면은 아까 모바일넷 그다음에 뭐 레지넷이 가장 대표적인 많이 사용되는 백본인데 이걸 우리가 백본이라고 그 백본이라고 하는 걸 여기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이 세그멘테이션 모델 보시면 여기 딥넷 V3하고 밑에 모바일넷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모바일넷 백본으로 딥넷 V3를 만들 수도 있고 뭐 레지넷 백본으로 딥넷 V3를 만들 수도 있고 근데 지금 여기는 사실 다 모바일넷이라고 돼 있네요. 왜 모바일넷밖에 없지? 다른 것도 있었는데 아무튼 이 레지넷 여기 레지넷도 있네요. 네. 레지넷 101에 레지넷 101 101개 레이어를 백본으로 사용하는 딥넷 V3도 있고 50을 백본으로 하는 것도 있고 FCM도 이런 식으로 네, 있어서
성능은 당연히 뭐 제일 큰 게 좋겠지만 속도는 당연히 느리겠죠. 그런 장단점을 이제 보실 수 있고 세그멘테이션 다음에 오브젝트 디텍션이 가장 대표적인 이제 오브젝트 디텍션 같은 경우는 어 이제 Faster RCN 그다음에 레티나넷 SSD가 대표적이고 여기에는 사실 제공을 하지 않는데 욜로라는 것도 있어. 욜로는 보통 이제 다른 API만 제공하거든요. 파이토치의 욜로는 파이토치 허브라고 다른 이제 레파스토리에서 다른 저장소에서 보통 제공을 해요. 어쨌든 오브젝트 섹션의 대표적인 뭐 세 가지 욜로, 페스트 RCN은 레티나넷 SSD 이런 것들은 이제 욜로 빼고 여기서 제공을 바로 로드해서 할 수 있다. 그래서 얘네들도 이런 식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백본이 있죠. 레즈넷 50, 그다음에 모바일넷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도 사실 욜로도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이 있고 가장 대표적인 다른 모델로 마스크 RCN이 있는데 네, 이런 식으로 다. 그리고 키포인트 디텍션 같은 경우는 네, 사실 이후에도 이거는 네, 이 이후에 사실 더 좋은 모델들이 많이 있는데 생각보다 여기서 파이터치에서 많이 업데이트를 안 하고 있네요. 이거 말고도 최신 모델들이 되게 많은데 키포인트 RCN 말고도 네, 이 모델들을 일단 여기서는 못 불러오고 다른 데서 이제 불러야 된다. 비디오 클래시피케이션, 그다음 마지막에 옵티컬 플로우 이게 가장 대표적인 이미지에 대한 그런 이미지에 대한 대표적인 태스크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제공을 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고 그래서 여기 지금 학습을 계속 하고 있네요. 엄청 오래 걸리네. 방금 봤던 게 이 파이토치 비전, 토치 비전에 있는 모델에서 이 모델에서 레지는 18을 불러왔다. 그래서 프리트레인 true로 하고 프리트레인 false로 하면은 그냥 다 웨이트 이니셜라이제이션이 랜더마이즈 된 걸 불러오게요. 제가 알기로 프리트레인 true가 아마 디폴트일 것 같은데 프리트레인 true가 디폴트겠죠. 근데 아까 얘기했던 그 파이토치에서 토치 허브라는 이런 리파스토리가 있어서 여기에 파이토치 허브에 들어가면은 또 여러 가지 모델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나중에 얘기하고 이거는 나중에 확인해 볼게요. 안 나오네. 어쨌든 뭐 당연히 프리트레인 툴로 해야지 트랜스퍼 러닝이 되겠죠. 이렇게 불러와서 학습을 시키시면 되고 아까 설명했던 그 코드 그대로 있고 여기서 이제 레지넷 안에 있는 파라미터스를 이제 다 포문으로 불러와서 모두 required 그래도 false로 만들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피처 마지막에 레이어만 바꿔가지고 갈아 낀 다음에 학습시키면 된다. 그리고 GPU로 올리고 그다음에 로스랑 옵티마이저 정의한 다음에 학습시키면 되겠죠. 이런 코드들은 다 GPT하게 물어보시면 다 잘 짜주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내용을 이해하고 있어야지 나중에 수정할 수 있으니까 이게 그렇게 어려운지 아무것도 안 뜨는 거예요. 제가 중간에 프린트한 게 여러분도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결과 예전에 프린트해 놓은 걸 잠깐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어, 트레이닝 로스가 줄어들고 빌리지션 로스도 줄어들고 이제 어느 정도 학습이 되면 빌리지션 로스는 더 이상 좋아지지 않죠. 이 정도나 이 정도에서 학습을 그만 이제 시키면 될 것 같아요. 이게 한 F급 도는 것 자체도 시간이 오래 걸리나 봐요. 지금 8F급까지밖에 안 돌렸던 거니까. 그다음에 이제 레지넷 18을 고정하지 않고 학습을 시키려면 requires 그래도 true로 놓고 해야겠죠. 이렇게 학습을 시키고 이것도 사실 지금 빨리 보고 싶으면 데이터 수를 줄여가지고 보면 되는데 그걸 좀 이따 해보죠. 이거는
이제 보면은 전부 다 파인 튜닝을 한 경우에는 당연히 트레이닝 에큐리시가 점점점 더 많이 올라갈 거고 왜냐면 우리가 더 자유도를 많이 줬으니까. 밸리데이션 로스 같은 경우는 더 잘 못하죠. 그러니까 이게 좀 학습 데이터가 많으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닌 경우에는 이제 모델이 너무 자유도가 높아지니까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서 못 맞추는 오버피팅이 점점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네, 어느 정도 뭐 좋아지긴 하죠. 그다음에 이제 다 비교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트레이닝 로스를 고정하지 않고 했을 때는 계속 줄어들고 그러니까 파인 튜닝 하는 거죠. 얘는 파인 튜닝 하는 경우에 계속 줄어들고 그다음에 고정했을 때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죠. 왜냐하면 학습시키는 파라미터의 수가 많지 않아가지고 더 이상 피팅이 안 되는 오버피팅을 할 수가 없는 그런 한계에 걸리고 그 대신 이제 전부 파인 튜닝 한 경우에는 밸리션 로스도 더 작은 걸 봐서는 그리고 밸리션 에큐리시도 더 큰 걸로 봐서는 어쨌든 파인 튜닝 한 게 더 좋다라는 걸 볼 수 있겠다. 마지막 세 개 레이어만 이제 고정을 하고 싶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이 레지넷이라고 하는 이 모델을 우리가 레이어를 불러올 수가 있어요. 우리 예전에 레이어를 쪼개서 봤던 것처럼 레이어를 이제 따로 불러와서 하는데 사실 이거를 이제 포워드라고 하는 이 이닛하고 포워드하는 요거를 다 다시 구현해주는 방법도 있고 이런 식으로 있는 걸 그대로 활용해주는 방법이 있어서 그리고 이 레즈넷 18을 그냥 한번 불러와서 볼게요. 이거 수업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멈추고 지금 계속 돌고 있죠. 멈춰버리죠. 멈추는 것도 지금 잘 안 될 것 같은데. 시험 실행을 멈춘다. 바로 멈추고 아까 우리가 지금 보려고 했던 레지넷 18이라는 모델을 이제 중간에 있는 걸 좀 변형시켜 보고 싶을 때 그래서 아까 이 모델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여기 보여주면 임포트 토치 비전 점 모델이요. 모델스 as 모델 이렇게 파이토치 비전에 있는 모델 안에 레지넷 18이라는 걸 불러와서 이거를 한번 확인을 해보면 다운을 되게 레이어가 많죠. 보면은 레지넷 밑에 컴브 1 그다음에 이게 초기에 그 스템 레이어 같은 첫 번째 레이어고 그 다음에 맥스플링 한 다음에 레이어 1인 이 스테이지에서 컴브 두 번을 두 번 하고 그 다음에 이 18개 아까 18이니까 18개 레이어가 있을 텐데 또 컴브 한다는데 여기서 다운 샘플 한번 하네요. 그래서 다운 샘플링 스트라이드로 하고 풀링을 안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조를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받고 싶은 거는 사실 여기 FC 레이어 들어가기 전에 여기에 이제 에버리지 풀링 하기 전에 얘네들은 어차피 다 갈아 낄 거고 얘네들은 어차피 못 쓰는 1000개 프레스니까 못 쓰는 애고 여기에 있는 베이직 블락이 레이어 4에 있는 베이직 블락 이첫 번째랑 두 번째 중에서 두 번째에 있는 이 컨볼루션 두 번째 컨볼루션 얘네들을 우리가 좀 바꿔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방금 우리가 정의했던 레즈넷이라고 하는 거에 레이어 4 레이어 4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있죠. 여기에 첫 번째 컨브 2 파라미터들을 이런 식으로 여기 불러올 수가 있고 만약에 이 레이어 4의 이 마지막에 있는 것들의 얘네들 모든 파라미터 이런 식으로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이 값들을 여기서 사실 이거 안에서도 컨버루션 이렇게 이거 여기 안에 파라미터가 아니고 콤보 원도 불러올 수 있거든요. 네. 이렇게 하면은 여기는 웨이트
들을 다 이제 컴보 1, 2, 3 없는데 이건 잘못됐네. 이런 식으로 고정할 수 있다. 그 아예 true로 하면 이제 고정하는 게 아니고 true로 해놓고 파인 튜닝 하는 거죠. 사실 이것보다는 이제 아까처럼 파라메터스로 해가지고 이걸 그냥 포문에서 포문에서 파라미터를 다 불러와서 p.requires 밑에서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파라미터를 다 불러와서 requires grade를 이거 자동화 해석이 안 되지. requires grade를 false가 아니고 true로 보면 되겠어. 여기 지금 코드가 잘못됐는데 이게 false고 얘네가 true야 되는데 아무튼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이 마지막에 있는 레이어를 몇 개를 바꿔서 true로 바꿔주는 거를 통해서 전체 많은 레이어들 있잖아요. 여기가 시작이에요. 시작부터 해서 마지막까지 있는데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 시작 부분은 잘 안 건드리고 이쪽 부분을 보통 이제 파인 튜닝 한다고 했었죠. 그런 식으로 파인 튜닝 할 때 학습 가능하게 바꿔주는 부분. 그리고 지금 결과를 좀 보면은 이런 식으로 어, 전부 다 파인 튜닝 하는 경우가 이 파란 색깔이고 그다음에 전부 다 하드의 마지막 세 개만 어, 이제 고정하지 않은 경우가 이 녹색인데 거의 비슷하게 이제 내려가죠. 그리고 얘도 이제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올라가요. 근데 이제 지금은 뭐 이런 식으로 두 개가 비슷한데 어, 이제 실제로 적은 데이터에서 잘 되는 걸 보려면 데이터 수를 좀 줄여가지고 트레이닝을 해보시면 확실하게 이게 좀 차이가 날 거예요. 파인 튜닝한 거는 데이터가 적을수록 잘 오버피팅이 금방 나기 때문에 그다음에 실제로 학습시킨 모델을 이제 성능을 보면은 이게 지금 사이파텐으로 학습시킨 건데 아까 클래스를 다 잘 맞추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캣은 캣으로 씹은 씹으로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하고 그다음에 네 그리고 이제 중간고사 이후부터는 어, 이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시험 준비 잘 하시고 아마 다음 주 월요일 날은 새로운 내용보다는 조금 시험에 나올 내용 위주로 많이 얘기를 할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